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텍스트 중에 독일 드라마의 문화상호적 수용에 관한 연구, 폴크 루드비히의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고 또 이제 뮤지컬로 이제 공연이 됐고 굉장히 장수했던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나 인기가 좋았는데 원래는 이게 독일 연극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연극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각색해서 그렇게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장기 공연했고 이 지하철 1호선 연극을 통해서 유명해진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TV 배우로도 이제 또 변신하고 여러분이 들어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아마 제가 관련한 영상은 나중에 보고 일단은 공연과 관련된 사진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이 지하철 1호선이 2018년도에 다시 10년 만에 재개되었고 우리 상황에 맞게 좀 각색을 해서 그렇게 공연이 됐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 이제 18년에 나왔을 때 이제 뮤지컬 이 지하철 1호선이 1998년 IMF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조선족 처녀 연변 처녀인 선녀가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녀가 중국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친구 제비입니다. 제비를 찾아온 뒤에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오가는 그 지하철 1호선에서 아주 다양한 우리 인간 집단들, 인간 군상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배경은 뭐 좀 됐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모습들 중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그리고 또 따뜻한 모습도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굉장히 우리 일상 현실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좀 더 보면서 그때 또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이제 이 21세기는 결국 예전처럼 어떤 민족주의적 문화, 자기 나라의 고유의 문화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이런 말도 하지만 문화도 이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타국의 문화를 또 존중하고 또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문화는 또 수용해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또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막 그렇게 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상호주의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이 문화상호성이란 말은, 개념상으로 볼 때 하나의 문화는 결국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에도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참조하시면. 그래서 이 문화 상호성이 여러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표현 형식이나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지구촌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세상이, 그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다양성과 국제성이 이제는 결코 낯선 특징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날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어쨌든 미리 접하니까 예전처럼 낯선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발한 그 국제 교류, 또 문화 교류,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을 비롯해서 뭐 영화든 연극이든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교류가 있고,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우리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라이브로 보여주는 그런 종합예술이죠. 그래서 작품 창작과 수용 면에서 다른 예술 장르보다 문화상호적 접근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 문화 상호주의 연극 개념을 이미 유럽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괴테 때 벌써 괴테가 세계문학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주장하면서 이미 언급이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벨트 리트라투어, 영어로 치면 월드 리터처입니다. 세계문학이라는 용어를 벌써 사용했어요, 괴테가. 그래서 이 괴테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바이마르 시기인데, 그 독일에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그 시기가 바이마르 공화국 때 아닙니까? 이 바이마르 때 이제 괴테가 그 당시 바이마르의 궁정극장을 중심으로 뭐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벌써 외국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소포클레스나 칼테른, 볼테르, 라신느 이런 뭐 그리스든 프랑스든 다른 외국 작품들을 이미 독일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국제화의 어떤 첫걸음이죠. 그래서 이 괴테가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세계 문학, 이걸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 게 이 바이마르 궁정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텍스트에서도 결국은 이 문화상호적이라는 개념이 외국의 연극 작품을 공연할 때 이 연극이라는 장르를 이 양쪽 문화의 어떤 차이점을 좀 고려하면서 무대 위에 옮겨 놓는, 말 그대로 문화를 전이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무대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연극 같은 경우에, 이제 희곡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독자와 관객에게 좀 유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무대 위에 재현시킬 것인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그 원작이 지닌 어떤 그 나라 문화의 어떤 특성, 그 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그대로 하면은 우리 실정에 맞겠는가,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맞게 그 약간의 각색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 연극계가 뭐 사실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불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 때문에 그죠? 조금 불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객을 어쨌든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초청 공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유수의 연극제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연의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역시 문화상호주의적 어떤 기획에 의해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그 연극을 우리 실직에 맞게 각색해서 더 훌륭하게 새롭게 창조하면은, 그걸 다시 수출하면은 외국에서는 그 공연에 대해서 너무 이질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좀 새로우면서도 뭔가 친근한 느낌도 같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예술적 재능이 연기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문제를 해결한 예를 들어서 난타 같은 경우에 벌써 오래전에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했죠. 난타 공연. 그 다음에 영국 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외국 작품상을 받았던 도깨비 스톰 뭐 이런 작품도 우리나라에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토대로 이건 언어에 구속 안 받으니까 언어의 어떤 그 이질성을 극복한 그런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극을 세계화하고 극대화하는데 성공한 그런 사례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들이 지닌 공통점은 뭡니까? 관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성에 결국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만화도 그렇고 뭐 TV나 디지털 영상 매체를 비롯한 이런 대중 매체가 지배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연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독자적인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성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대중성과 연극 고유의 어떤 독자적인 미학,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텍스트는 과거에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우리나라 연극에서 학전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잠깐만요. 이제 이게 학전극단이었거든요. 극단 이름이 이제 록 뮤지컬 형식으로 또 공연했고, 예? 예. 세종문화예술회가 이제 보면 이제 과거에 어떤 뭘까요? 학전 블루 소극장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예, 그 학전 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에서 이제 주로 공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전 극단의 지하철 1호선이 이런 대중성으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해가지고 이 작품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 상호주의적 현상으로서의 어떤 대표적 사례가 이제 이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어쨌든 수입된 번안극입니다. 그리고 그거 형식도 퍼포먼스가 아니라 록 뮤지컬 형식으로 또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이 1994년에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김민기 씨가 이제 연출해가지고 그때 첫 무대에 오른 뒤에 2000년에 벌써 1000회 공연을 돌파했습니다. 2003년에는 2000회 공연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순회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인 그 독일의 폴크 루드비히가 오히려 원작보다 더 나은 공연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던 그런 연극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공연했던 서울 지하철 1호선입니다. 실제로 공연 횟수도 2003년도에 원작 횟수보다 능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 원작지 독일에까지 역수출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국내에서 이렇게 공연되는 독일 연극 중에서 유일하게 수년 동안 공연되는 레파토리로 이제 계속 이제 정착을 했고 장기 공연했고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독일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초청 공연까지 이어지게 해가지고 외국 작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인 틀을 마련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로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외국 문화를 우리가 좀 그냥 뺏길 게 아니고 생산적으로 재창작하는 그런 과정.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미 오랜 전통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연극이든 영화든 자기 나라 상황에 맞게 다시 재창작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미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모방이라기보다는 모방 형식을 통한 재창작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게 뭐 어쨌든 그런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괴테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외국 문화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문화든지 간에 보편 타당성을 지니는 인간적인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20세기 유럽의 실험극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이런 전통극을 도입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새로운 연극에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 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신극 운동, 새로운 연극이란 말이죠. 신극 운동이 이 유럽의 사실주의 연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활성화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서로 상호 문화 교류라는 그런 현상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커 루드비히의 지하철 1호선도 역시 이런 보편적인 연극은으로서 세계 각 무대에 진출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전에서 이제 공연한 이 지하철 1호선에서 좀 주목할 점은 번안하는 과정에서 이 원작이 지닌 보편성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좀 더 나아가서 문화 상호적인 수용을 통해서 우리 무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국제적인 보편성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외국까지 진출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전극단의 지하철 1호선이 지닌 이런 국제적인 보편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 공연뿐만 아니고 독일 베를린에도 초청돼가지고 순회 공연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도 초청돼가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작품성도 사실 인정받아가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원작을 능가하는 번안이다 이렇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잘된 재공연의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진의 공연이 우리식의 이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했지만 다른 문화권의 관객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작이 2003년도에 베를린의 그립스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립스 극장에서 이제 했는데 이때 2003년에 이제 그립스 극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 원작을 직접 공연을 보고 분석해 가지고 현장에서 얻은 어떤 그 자료를 토대로 그만큼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 학전의 공연이 성공을 했고 그런 것에서 이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 독일에서 이 그립스 극장은 이제 소극장인데 70년대에 그 독일 청소년 연극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적인 그런 소극장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그립스 극장에 이제 독일은 이제 자료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료를 모아놓은 게 많아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언어 그대로 요즘 아르카이브라 하죠. 아르카이브가 이 그립스 극장 같은 경우에 이 지하철 1호선의 자료서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파일에다가 이 공연 행가하고 관련된 극장 내부 자료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자료들을 보관을 잘 하고 있어요. 이 그립스 극장 아르카이브에. 그리고 그때그때 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우리 이 연극 무대와는 조금 다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료를 잘 활용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억 문화, 이제 일본과 비교해서 독일의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또 일본이 사실은 본받아야 되는 독일의 어떤 패전국이지만
올바른 행보를 우리가 이제 독일의 기업문화에서 찾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 수치스러운 과거를 은폐하려고 안 하고 박물관이나 하여튼 그 현장을 잘 보존해가지고 관광객들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은폐하고 싶죠. 부끄러운 과거지요. 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과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어쨌든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독일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양심적이 아니죠. 일부 인종차별주의자, 극우주의자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동독 쪽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독일이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극복에 있어서 일본보다 훨씬 양심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연극 자료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베를린을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오가면서 이렇게 한 노선을 추구해온 그런 어떤 같이 일한 동지들의 어떤 땀, 열정 이런 걸 소중한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베를린의 두 공연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독일 지하철 1호선을 번안한 우리 공연의 그 문화 상호주의적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극 그리고 어떤 청소년극을 중심으로 한 이 소극장 운동으로서의 그 독일의 이 폴크 루드비히가 만든 이 그립스 극장에 정착시킨 이 뮤지컬의 레뷰는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지하철 1호선을 올리면서 세워진 이 우리나라 극단 학전의 역사 그리고 독일식 뮤지컬 레뷰가 시민운동으로서의 어떤 대안이 되는 그런 연극, 그런 뮤지컬을 위한 어떤 구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중에 이제 143쪽에 있는데 베를린 한자플라츠 이 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지금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한자플라츠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플라츠 하면 광장이거든요. 한자 광장 이 말인데 이 한자플라츠역 그립스 극장에 대해서 우선 한번 알아봅시다. 이 베를린의 그립스 극장은 지하철역에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이 베를린 한자플라츠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내리면은 역 성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끝에 극장 입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에 뭐 백화점하고도 연결되고 또 이런 영화관이든 뭐 연극무대든 바로 연결되도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극장을 한자플라츠 극장 한자플라츠역 극장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서민들의 이런 그 일반 어떤 풍속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하철 풍경이 바로 이 무대 위 지하철 풍경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지리적 특수성이 결국 승객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무대에서 바로 재현하는 그런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되는 겁니다. 또 관객은 이런 연극을 재현하는 현실을 보는 승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색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게 이제 이 지하철 1호선 연극이죠.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베를린 방언으로 뭐 꼬마머리 이런 뜻의 그립스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재빠른 통찰력이나 재미있는 생각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립스 극장이라는 말은 즐기면서 그냥 유의하는 것만 아니고 즐기면서도 뭔가 깨닫게 해주는 연극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스 극장의 사장인 극장장이라고 할 수 있죠. 루드비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런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우리
앞에 서사극에서 배웠던 베르톨트 브레이트 있죠. 이 브레이트를 굉장히 추종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트 구예라고도 보통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드비히가 이 사회성이 짙은 그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연극을 무대에 보통 많이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동극장을 창단해 가지고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좌파적인 의식 해방극이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는 또 좌파라 하면은 또 보수 진영에서는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 이렇게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지만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뮤직 레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원작에는 뮤직 레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레뷰는 원래 이제 1900년대에 그때부터 이제 3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공연 양식이 레뷰입니다. 정치 풍자적 내용을 보통 담고 있고, 또 뭐 거기 보면 좀 모던하면서도 춤이나 음악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무대 장치도 조금 그로테스크하면서 조명도 그렇고 모든 공연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낸 오락물이 레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카바레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카바레가 재즈 밴드의 반주에 맞춰서 그 당시의 정치적 현실이나 또 그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 이런 내용을 막 노래 형식 혹은 만담 형식으로 공연한 것이 카바레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좀 짧은 내용도 많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을 유머러스한 그런 언어, 그런 언어로 이제 구성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이 연극이 음악과 춤이 가미된 그 앞에 말한 레비하고 마찬가지로 20, 30년대 베를린을 풍미했던 그런 어떤 그 공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르가 레비나 카바레나 이 두 장르는 모두 결국 뭡니까? 뮤지컬처럼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지만 규모는 뮤지컬이 만약에 장편이라면 레비는 단편, 레비하고 카바레는 단편 정도로 규모는 작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도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여러 개 이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1920년대 브레이트나 또 피스카토르 같은 연출가들, 정치극을 이제 많이 했던 연출가 아닙니까? 피스카토르, 그죠? 브레이트도 이제 서사극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연극에 이제 랩이나 카바레 형식을 도입해가지고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정치 풍자적인 성격을 좀 더 보충한 거죠. 그래서 루드비가 바로 이 정치 레뷰에 자기가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 다 정거장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 정거장식 구성입니다. 연극이. 그죠? 그래서 좀 카바레적인 이런 단편성도 살려주면서 또 합창하는 그런 코러스 부분의 어떤 다이내믹한 특징도 담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현대적인 연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루드비히 이 사람은 68 운동 세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386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하고 비슷한 독일의 68 운동 세대인데, 자기의 그 사회 정치적 소신을 민중에게, 국민들에게 좀 부담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이 사람이 원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 랩이나 카바레의 전통적 요소를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좀 독특한 연극 형태를 개발한 것이 이 작품으로 독일 지하철 1호선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 루드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김민기 씨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전에서 공연할 때, 김민기 씨도 역시 386 세대 아닙니까? 그죠? 같은 뭐 독일의 68 세대, 68 운동 세대인 루드비 씨, 한국의 386 세대인 김민기, 서로 이렇게 공통점도 있죠. 자, 그러면 독일의 지하철 1호선을 먼저 한번 볼까요?
독일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1986년에 처음으로 공인됐습니다. 1980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제가 86학번인데 대학 1학년 때입니다. 들어갈 때 이때 독일에서 처음 공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그립스의 인기 레파토리로서 롱런하고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지하철 1호선. 그래서 매니아도 많고 여성 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이제 중장년층이겠죠. 나이가 많겠죠. 정말 독일을 대표하는 컬트 뮤지컬, 컬트 연극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청소년극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수년간 연출도 제일 많이 했고 공연도 제일 많이 했고 관객 수도 제일 많았다. 그래서 폴크 루도비히는 마치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또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몰리에르 이런 사람처럼 최다 공연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뭐 미주 지역, 호주나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아가 전 세계 투어를 돌았어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1988년에 이제 우리나라 8월 올림픽 때죠. 1988년에 이제 그 당시 동독의 드레스덴입니다. 드레스덴을 비롯해서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도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과 동독 분단되었을 때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과 남한 분단되었을 때 북한에 우리 남한의 공연팀이 북한에 가서 공연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죠. 1988년이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199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 그 지하철 노선을 무대 위에 연장시켰다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를 이제 토대로 이 뮤지컬을 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88년에는 그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그립스 극단의 또 다른 주역을 꼽자면 역시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나오죠. 이 배우들이 그립스 공연에서 주목받은 것은 역시 배우들이 이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건재해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전 극단 출신들 배우들 뭐 유명한 배우들 많죠. 지금 뭐 황정민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연극 무대뿐만 아니고 영화든 뭐 드라마든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를린 공연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배우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죠. 슐로키, 그 다음에 뭐 크리스티안 파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답니다. 이 배우가. 그래서 뭐 조금 애로 좀 됐었지만 뭐 이제 너무 규모가 이 명성에 비해서 이 사람 자기 명성에 비해서 작품이 무대 규모도 작고 뭐 수준도 낮다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가 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1명의 배우가 실제로 한 80여 명의 인물을 다 자기들이 맡아가 그 인물에 맞게 변신해서 연기를 하고 이랬답니다. 이게 사실 또 이 공연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카펠라, 반주 없이 그대로 목소리로만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카펠라에서 빛을 발했던 그 코러스, 합창단의 하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 연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통일된 이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베를린시가 지하철 노선을 재정비하면서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죠. 보세요. 이게 1993년에 그 베를린 교통당국이 기존 지하철 2호선을 이제 동서 베를린 중심지를 관통하는
새로운 라인, 슈퍼시티 라인으로 이제 새롭게 단장하면서 그 1호선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백지화됐습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존의 1호선을 2호선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베를린 지하철의 이 간판 라인으로는 이 기존의 1호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백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이 또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죠. 연극 속 지하철 1호선에 익숙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답니다. 여기 볼까요? 연극을 본 관광객이 갑자기 1호선 대신 2호선을 타야 된다면 헷갈리지 않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립스 극장에서는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성공적 공연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연극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물론 지하철 노선은 동서로 연장이 됐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립스 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에 맞게 기존의 이름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이 지명도나 유명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지금 37분 40분 다 돼가는데 학정극단에 이제 대한뮤지컬 우리나라 학정극단에 이제 이 연극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영상 제가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조금 보고 이 수업 내용은 이제 2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최근에 한 그 공연을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한 거는 제가 일단 준비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조금 그렇지요. 2018년도 겁니다. 1부입니다. 내용 중에. 닥치고 차 떠난다 뒤로 물러서 지금 이거는 학점 공연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각색된 내용은 그 지하철 1호선이지만 학점 공연을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학점 공연으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황정민 나오니 이제 16분 조금 기네. 코스피 3천? 16분이지만 그래도 학점 공연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화면에 제가 또 나오네요. 이게 여러분이 집중하려면 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스태프 소개라든지. 연변에서 온 처녀죠. 선녀 이름이.
황정민이죠. 강도야, 네가 지나가는 방글들이 간다. 시베리아 벌목공을 어머 나는 손나 먹고요. 그거 항상 밤에 없으면 잘들 치겨보라. 소리를 최단을 올렸는데 여러분 잘 안 들리죠? 소리 이제 조금 오래된 그 공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아이고 옛날 정신 아니네. 또 집에 못 들어. 지랄이야.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엄마가 아버지 몰래 싸주신 거인데. 나도 꼭 30년 전에 너처럼 형이 다섯 차례 있다. 새파란 가스나도 588이 먹고. 동네 안지도에 굴러다니는 우연하지 보이는 건 모두 열차 청량리까지만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출입니다. 이 신호는 우회전입니다. 신촌이랑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원역 1번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상하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혼자를 좀 만나려고요. 어떤 새끼 추천하겠냐? 요새 전처럼 출두잘 안 읽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뭐 지한테 뭐 밥을 사달래. 뭐.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 우상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교시부터 강의야 됐어. 필요하다 그러던데. 멋진디요. 인자 집에는 어쩌고는 내려가냐? 아까 그 황정민 배우도 나왔지만 독일처럼 여기서도 배우 11명쯤 되면 한 80여 명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배우가 2명, 3명, 4명 이렇게까지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재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션에서 얼러주고 손잡고 이 아가씨 할아버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 서울영화 평가가들 요셉에선 좋은가 보더라.
이게 무슨 김민기냐? 야, 이 새끼가 완전히 삽살강아지처럼 생겼네. 야, 걸레야 이거. 지정된 자리입니다. 노인을 공격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자리를 아비치로. 그럼 교수님 그대는 나리고 아까 만난 남자 보험 들어준다 그러더니 차 마시자 술 마시자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끊었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서 대사 전달이 조금 더 잘 되고 화질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다음 시간에 텍스트를 본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5분이 넘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보던 텍스트 그 147쪽에 우리나라 학생극단에 대한 뮤지컬 요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